조용히 못해요. 여긴 박물관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들 방해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지금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소리나 지르고 돌아다니면 예술품 감상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박물관 안내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의 시선이 매섭게 고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용히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안내원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 몇 명이 살짝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적막하던 전시실이 순간적으로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고 다른 이들도 안내원의 지나친 태도에 움찔하고 있었다. 죄송합니 제가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안내원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하며 손흥민을 윽박질렀다. 경고했어요. 또 시끄럽게 떠들면 당장 보안 요원 불러서 내보낼 겁니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장내 공기가 확연히 싸늘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소문으로만 듣던 친절한 박물관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어색하고 불편한 긴장감이 온 전시실을 맴돌았다. 저 사람 지금 바짝 얼어있네. 아니 저거 손흥민 아닌가? 설마 유명인이라면 저런 취급을 받을 리 없지. 근데 모자도 쓰고 혼자 왔나 봐.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아무도 말리진 않잖아. 사람들은 조심스레 속닥거렸지만 당장 나서서 안내원과 맞서려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슬쩍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물관 벽에 걸린 고즈넉한 그림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시립 박물관이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볐고 늘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직원 태도나 일부 관람 규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았었다. 저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다른 관람객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빨리 이동하시죠. 안내원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촉하듯 매몰차게 말했다. 손흥민은 오히려 스스로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더 숙이고 작게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 제가 곧 자리를 옮길게요. 그는 제대로 전시를 감상하기는커녕 온몸이 굳어버린 느낌으로 한 발 물러섰다.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힐끗거렸다. 마치 무언가 특이한 일을 목격한 이들이라도 된 듯 작은 웅성임이 끊이지 않았다. 너무하잖아. 누군지 모르고 저런 거야. 그래도 저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손님한테 말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박물관인데 뭐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나. 그 사람 완전 유명 축구 선수 같은데 아닌가? 혹시 진짜 손흥민이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부근에 서 있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작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서서 전시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이쪽으로는 좀 떨어져 주세 길 막히니까 비켜주세요. 안내원이 주변 구경객까지 밀어내듯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서요. 아, 이 손님이 시끄럽게 굴고 다녀서 주의를 줬습. 규정상 소란 행위는 바로 제재해야 하거든요. 소란이라니. 저 손님이 떠들고 있었나요? 네, 뭔가 혼잣말을 하고 핸드폰 통화도 잠깐 하는 것 같던데요. 남들한테는 다 피해가 되잖아요. 직원은 손흥민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정말 통화 중이셨나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잠깐 메시지 음성만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크게 내지 않았습. 혹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느끼셨으면 죄송해요. 그렇다고 해도
아유, 저희 박물관 내부 규정상 전자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이긴 합니. 하지만 보통은 경고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직원은 부드럽게 안내를 했다. 그러나 안내원은 여전히 꽤나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죠. 여긴 조용히 관람해야 하는 곳이라니까요. 제대로 지킬 생각이 없으시면 나가라고 하세요. 우선 진정하시고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만 부드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중재에도 안내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손흥민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방해를 드린 건 죄송합니 가능한 한 조용히 있을게요. 이때 한 중년 부부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저기, 우리도 방금 이분 근처에 있었어요. 통화하신 건 잠깐이었고 볼륨 크게 해놓은 것도 아니던데요. 말씀을 조금만 덜 엄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전시실 쪽은 더 시끄럽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분에게만 이렇게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부부의 말에 안내원은 눈을 흘겼다. 딱히 특정인을 골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본 장면이 그러했을 뿐입니. 그리고 여기가 시끄러운 곳이면 벌써 다른 분들도 불만 제기했겠죠. 아무튼 이 손님은 조용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네요. 다들 해산하시죠. 안내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친 톤으로 울려 퍼졌다. 그때 젊은 여성 관람객 한 명이 뒷줄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거 찍어서 남겨도 되나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뭐 찍든 말든 맘대로 하세 하지만 박물관 내부 촬영은 허용된 장소만 가능한 거 아시죠? 함부로 올렸다가 법적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집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휴대폰을 내렸다. 동시에 주변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손흥민이 작게 말했다. 불편을 끼쳤다면 정말 죄송합니. 그냥 전시를 좀 더 보고 싶었는데 괜찮으시다면 계속 관람해도 될까요? 직원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안내원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마음속에 품었던 불편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저 사람 누구지? 너무 고압적인 거 아니야?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손흥민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렇게 대우받는 거 보면 정말 모르는 모양이지. 라며 씁쓸해했다.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겉으로 큰 반발 없이 마치 어떤 거대한 압박을 참고 견디듯 한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이 일을 계기로 머릿속에서 이미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날선 충돌이 훗날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씨앗이 될 줄은. 근데 이 일 그냥 넘어가긴 아쉬운데 뭔가 억울해 보이잖아.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나도 그래. 우리만 봤던 건 아니니 혹시 다음에 또 말이 나오면 같이 뭐라도 할까? 응, 나중에 영상 올릴 수도 있고. 계속 지켜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물관 안팎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순간을 지나가던 이들은 서로에게 계속 지켜보자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무도 아직은 이 일이 얼마나 크게 번져 나갈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를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 박물관 전시장 건너편에서도 작게 웅성임이 들려왔다. 한쪽 구역에 설치된 대형 미술 작품 앞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SNS 생중계라도 하듯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여러분, 지금 서울시립박물관인데요. 어떤 안내원이 대놓고 한 관람객한테 막말하는 게 포착됐어요. 라고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격앙된 표정을 지은 안내원의 모습과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담겼다. 여긴 정말 사람 많네. 역시 유명한 박물관이라 사람도 북적거리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좀 놀랍다. 혹시 이 영상 구독자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네. 멀리서 촬영하던 유튜버가 작게 중얼거리자 함께 온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영상 예고해도 되겠어. 여기 박물관 서비스 실태라든지 그리고 저분 유명인 같은데 상황 지켜보고 한번 다뤄보자. 건물도 훌륭하고 전시물도 다양해서 보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관광객 대할 거면 어디 안 좋은 소문만 날 텐데. 그러게. 나중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사건이 생기긴 했으니 추후에 또 찾아오고 싶긴 하네. 혹시 바뀌었나 확인도 해보고. 어느새 사람들은 다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박물관 바깥의 석양은 여전히 곱게 내리쬐고 있었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조금 전에 불편한 소동을 잊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한편 안내원은 여전히 홀 내부를 점검하며 인상을 찌푸린 채 혼잣말을 했다. 유명인이든 뭐든 상관없지. 규정은 규정이야. 뭘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조용히 관람하면 되는 거고. 그는 자신이 한 일에 조금도 후회가 없는 눈치였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야 다른 관람객들도 질서를 지킨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말투가 전반적으로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듯했다. 그 곁을 지나던 다른 스태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너무 날이 선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셨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관람객 중에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괜히 짜증난다니까. 그래도 아까는 좀 심해 보였어요. 혹시 상대가 진짜 유명 축구 선수면 불필요한 트러블로 우리 박물관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안내원은 코웃음을 쳤다. 유명인이라면 더더욱 공공장소에서 매너 지켜야죠. 내 기준에선 이상 없어. 진짜 발소리만 내도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이 대했을 거야. 스테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든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분 손흥민 맞는 것 같던데. 손흥민이고 뭐고 난 몰라. 유명인이고 뭐고 문제를 일으키면 제재하는 게 내 일이야. 전시장 맞은편에서 손흥민은 남은 작품들을 조용히 둘러보다가 박물관을 나가려는 듯 출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출구 근처에는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있어서 꽤 북적였다. 또 한 명의 안내 스태프가 마이크를 잡고 어린이 관람객 이쪽으로 줄 맞춰 이동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저씨, 저쪽에 유명 축구 선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조용히 해. 여기서 뛰면 안 돼.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이를 말리는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고 손흥민은 아이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비켜섰다. 아이들은 작은 키로 그를 힐끗거리며 진짜 손흥민 맞다니까 라며 수군댔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며 사진 찍자는 말도 하지 마. 실례일 수 있어 라고 조용히 주의를 줬다. 그때 손흥민이 먼저 한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축구 좋아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저 축구 선수 꿈이 있어요. 그럼 더 열심히 뛰어놀고 잘 먹고 몸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네, 아저씨. 아니, 손흥민 선수 맞죠?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커졌고 옆에 부모가 당황스레. 쉿. 그래도 여기선 좀 조용히. 하며 제지했다 그러자 아까 그 엄격한 안내원과는 다른 직원이 다가오며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다. 여기 아이들 견학 끝났으니 다들 무사히 나가실 수 있도록 줄 맞춰서 이동해 주세. 그리고 손님, 불편하실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우르르 출구로 나갈 때 몇몇 아이들이 손흥민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해주자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분 정말 착하네. 아이들 좋아하는 게 느껴져. 그러게. 저렇게 다정한 분한테 아까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니. 뭐가 문제인 거지? 이게 박물관의 문제일까? 아니면 특정 직원의 태도만 문제일까? 둘 다 아닐까? 요즘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많잖아. 그게 안내원 쪽에서 보자면 규칙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고, 관람객 입장에선 지나치게 위압적인 직원 태도가 문제인 거고. 맞아. 서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계속 생길 것 같아. 사람들의 대화가 다시 잦아들 무렵, 박물관 내부 스피커에서 폐관까지 30분 남았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출구로 향하던 손흥민은 멈춰 섰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 안내 데스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본인을 몰아붙였던 안내원이 다른 민원인과 또 말다툼 비슷한 걸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또 시끄러워. 여긴 전시실 안내 데스크라 조용히 하라니까요. 음료 반입 금지인 거 몰라요? 애가 목말라서 잠깐 물병 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규정 위반입니 당장 뚜껑 닫으세요. 불만 섞인 손님과 안내원의 목소리가 교차했고 그 옆에서 곤란해하는 다른 직원과 바이스탠더들이 에이 또 저래 하고 수군거렸다. 손흥민은 그 광경을 짧게 지켜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깥으로 나선 그는 이제 막 어둑해지려는 서울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립박물관의 화려한 조명과 도심의 불빛이 겹쳐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간대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유명 축구 선수라면 어디를 가도 대체로 환영받고 예우받는 게 익숙했다. 그는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부당하게 몰아붙임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까의 소동이 단순히 내가 서러웠다 해서 멈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공공장소는 모두의 공간인데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이렇게나 흔한 거였나?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을 겪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박물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스케줄을 정리하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흥민아, 무슨 일이야? 박물관 갔다 왔다면서? 오랜만에 예술품 감상했나 보네. 응. 그런데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어. 내가 크게 피해 입었다는 건 아니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겼어.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봐. 손흥민은 낮에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상대가 유명인인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규정만 내세우며 조용히 하라고 고압적으로 군 안내원의 태도, 그리고 주변 관람객들도 곳곳에서 비슷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막상 이 문제를 누가 풀어나가려 해도 너무나 익숙하게 방치된 공공장소에서의 존중 부족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지켜본 소감 등을 그래서 형, 나 이 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냥 SNS에 박물관 비판 올리고 끝내는 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방법 말이야. 음, 구체적으로 구상해둔 아이디어가 있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정책이든 캠페인이든 한 번은 시도해보고 싶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를 불러 공개 강연 같은 걸 열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어. 와, 듣기만 해도 의미 있어 보인다. 근데 실행하려면 장소랑 예산, 협력단체 등 해결해야 할 게 많을걸? 그런 건 돈 들어도 좋으니 내 사비로라도 하고 싶어. 현재 내가 후원하거나 협업하는 단체도 있고 자선재단 같은 네트워크가 꽤 있잖아. 거기서 조금만 도와줘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다. 역시 너답네. 좋아, 필요한 일이라면 나도 적극 도울게. 혹시나 이 프로젝트가 박물관이나 다른 공공장소 운영 체계에도 긍정적인 압박이 되면 좋겠고 시민들도 호응할 것 같아. 형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일단 기획안을 짜보자. 그날 이후 손흥민과 매니저는 공공장소에서의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스피커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었다. 시청에서 빌릴 수도 있고 민간단체와 연계해도 좋았다. 메이저 행사 기획사를 섭외해 큰 홀을 빌리고 여러 명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메시지였다. 함께 쓰는 공간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자. 규정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이런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 와닿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박물관 측에는 점점 많은 민원이 쌓이기 시작했다. 안내원이 관람객에게 막말을 했다. 는 제보부터 아이에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하고 큰 소리로 혼냈다. 는 사례도 있었다.
SNS에는 이미 몇몇 관광객이 찍은 영상이 퍼져 있었고 거기서 안내원의 목소리는 분명 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며 관람객을 내쫓으려 했다. 영상 제목은 유명 박물관 안내원의 갑질,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편한 진실 등으로 달리며 점차 조회수가 올라갔다. 그러자 박물관 관리자 측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 해당 안내원에게도 구두 경고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러나 그 직원 역시 내가 뭘 잘못했냐? 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뿐이다라며 크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박물관 명예를 위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라니까요. 관리자가 그를 불러 타이르자 안내원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제가 엄연히 안내 가이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게 왜 갑질이랍니까? 오히려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제재를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규정은 좋습니다만 관람객과의 대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 사람에게서 비슷한 불만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고 사정도 들어주고 상황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친절, 사정, 그럼 규정이 의미 없어지죠. 친절은 좋지만 한두 번 이해해주면 다들 규정을 안 지키려고 해요.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달랬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 박물관의 이미지가 중요합니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분위기예요. 제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하, 알겠습 조심은 해볼게요. 하지만 규정이나 질서를 무시하는 관람객이 또 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대응할 겁니다. 그 방식을 조금 더 순화하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어요. 표면적으로라도 그렇게 답한 안내원은 속으론 여전히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관리실을 나가며 씩씩거리듯 혼잣말했다.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했으니 당연히 제지했을 뿐인데 왜 나만 욕먹어야 하지? 공공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관람객이 문제 아니야? 며칠이 지나 박물관 측은 외부 비판과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기자회견 형식의 간단한 설명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같은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또 듣자 하니 박물관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도 참여해 말을 보탤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행사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손흥민 측에서 박물관에서 있었던 갈등을 계기로 공공장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강연 시리즈를 기획 중이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오, 이건 박물관 쪽에선 꽤 난감하겠는데? 그렇지. 우리한테 민원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큰 판을 벌이겠다는 거잖아. 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동료들과 소곤대며 소식을 전했다. 기사 제목은 손흥민 박물관 소동 계기로 공공장소 예절 강연 후원이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박물관 갈등 당사자를 직접 탓하기보다 더 큰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 는 손흥민의 인터뷰 문구도 들어 있었다. 이로써 여론은 손흥민 쪽이 성숙한 대응을 한다는 쪽으로 호의적으로 흘러갔고 박물관은 어딘가 초조해했다. 이러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박물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진 안 할 사람 같긴 해도 이미 대중은 우리 쪽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안내원이 적절치 못한 태도를 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제 이상으로 부각될 조짐이고 박물관도 이 시리즈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제안한다거나? 글쎄요. 당사자인 안내원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그 와중에 관리자는 어차피 이미지도 안 좋으니 우리도 손흥민 측에 먼저 접촉해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냥 손 놓고 있기엔 사태가 너무 크게 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결국 기자회견 당일이 되었다. 박물관 1층 로비에 간단한 단상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몇 명이 몰려들었다. 몇몇은 오늘 손흥민이 여기 온다더라는 소문에 혹시나 하고 왔다.
그러나 일정상 그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대신 박물관장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박물관에서 일어난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박물관장이 무대에 서서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뒤편에는 여전히 그 문제의 안내원이 팔짱을 낀 채 대기하고 있었다. 눈길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곳곳에서는 저 사람이 문제의 안내원이야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선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 내부적으로 안내원의 응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 또한 관람객들에게도 박물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개선하겠습니다. 장내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윽고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박물관 측이 이렇게 사과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실제 갈등 당사자였던 분, 특히 손흥민 선수와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손흥민 선수 측과는 아직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도 기사로 접한 공공장소 존중, 강연 시리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 안내원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징계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박물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당사자께 구두 경고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고 재교육을 권고했습 이후에도 서비스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안내원에게 몰렸다. 그는 입을 삐죽이더니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이 소리가 마이크에 잡히진 않았지만 근처 사람들은 다 들었다. 주변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다.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억울하신가 보네요. 어느 기자가 반쯤 농담조로 말을 건네자 안내원은 약간 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억울한 게 아니라 제가 원칙대로 한 거라고요. 박물관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마이크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강연 계획에도 적극 관심을 두고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습.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틈에서 낮게 탄식이 흘렀다. 뭔가 애매하네. 결국 저 안내원은 반성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박물관 공식 입장이라도 내놓았으니 조금 진전이 있겠지. 직접 손흥민 선수랑 연결이 돼야 일이 풀릴 텐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은 근처 카페나 로비에 몰려서 다양한 억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손흥민이 과연 박물관 쪽을 용서하겠냐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선수가 어차피 크게 분노한 것 같진 않다. 그냥 더 나은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또 다른 기자가 흥미로운 정보를 덧붙였다. 사실 이 문제를 커지게 만든 건 SNS에서 퍼진 영상이 꽤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영상 조회수가 이미 꽤 높아. 근데 댓글 보면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도 조금 있던데? 유명인이라면 알아서 몸살려야지, 조용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 하지만 대다수는 안내원 태도가 지나쳤다는 쪽이야. 설령 규정 위반이 있다 해도 말이 너무 험악했으니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박물관 쪽에서도 대응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네. 며칠 뒤 드디어 공공장소 존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스피커 시리즈 행사가 개최되었다. 시청 근처에 넓은 공공홀을 대관했고 여러 강사가 초청되었다. 문화평론가, 에티켓 전문가, 공공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모두가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 겸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손흥민이 무대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축구 선수인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우연히 박물관에서 겪은 일이 계기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 규정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 이번 강연 시리즈는
그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자리입니다. 호란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행사를 SNS나 언론을 통해 접하고 무료로 신청해 참석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보였다. 강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왜 공공장소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화를 내게 될까요? 그 이면엔 우리의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고 또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부족해진 현대인의 삶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건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를 위한 장치이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대화와 배려가 빠지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 그걸 해결하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소통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하죠. 발표 중간중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리고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무대 한쪽에 서 있던 손흥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흥민 씨, 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네요. 축구 선수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저도 이전에 비슷한 갈등을 겪어서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다뤄지니 좋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던 중 그는 눈에 띄는 한 인물과 마주쳤다 뜻밖에도 그곳에 박물관 관리자와 스태프 몇 명이 나와 있었다. 손흥민 선수, 저희가 인사드리러 왔습. 시립박물관 쪽에서요. 야치. 오늘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박물관장님도 함께 오셨나요? 네, 저기 계시죠. 그리고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안내원분도 사실 왔습.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는 순간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안내원은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뒤 회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을 한 채로 안내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딘가 무척 어색하고 긴장한 기색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박물관에서 불쾌한 말씀을 드렸던 안내원입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을 했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를 밀어주듯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놀랐습.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자 안내원은 잔뜩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저,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드리고 싶습. 당시에는 제가 규정 준수만 강조하느라 너무 거칠게 말했습. 그게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주변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었다. 안내원은 이어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저도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여러 관람객에게 같은 지적을 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습하지만 그렇다고 제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가 먼저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차분히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감사합니. 사실 저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 저도 공공장소에서 통화나 음성을 재생하는 게 다른 이들에게 방해될 수 있다는 걸 더 주의했어야 했죠. 안내원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 그러셨나요? 네. 규정을 몰랐다기보다 잠깐 확인한 메시지가 주변 사람에게 거슬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게 폭언을 들을 일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저도 배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원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도 제가 했던 말들이 너무 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느니, 당장 나가라라느니. 그 부분을 후회함니? 그래서 여기에 와서 배우고 싶었습. 공공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박물관에서 일하지만 이런 강연이나 토론 자리는 처음이라서요. 그의 진지한 고백에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몇몇은 그래, 인정을 했으니 됐지. 노력해보자 라는 반응이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했다. 마습 우리 모두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막상 매일의 스트레스나 사정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잊곤 하죠. 그래서 이런 간견과 토론이 필요해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안내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 제가 앞으로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대할 때 규정도 지키도록 돕되 좀 더 인간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축구장 내외에서 팬들과 대할 때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물관 관리자와 스태프들은 일제히 안도하는 듯 보였다. 관리자가 다가와 안내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네. 어렵게 결심했는데 직접 사과도 하고 앞으로 다 같이 더 좋은 박물관 만들도록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안내원은 아직도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곧이어 강연 후반부가 진행되었다. 토론 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안내원은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저도 근무하면서 관람객들이 규정을 어기는 걸 자주 봐왔고 한두 번 주의를 줘도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았습.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규정 안 지키는 사람은 다 문제라는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고요. 이건 잘못된 태도였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에 청중들은 공감의 고갯짓을 보냈다. 어떤 이는 저 역시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늘 손님들 불평에 시달리다 보니 점차 퉁명스러워져요. 그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 규정은 지키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를 배려해야 해요. 맞아요. 특히 박물관 같은 데는 조용히 감상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고 손흥민은 토론의 마지막에 다시 무대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음. 말씀처럼 규정은 서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합니. 하지만 그걸 지키면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빠지면 분쟁만 커진다는 걸 느꼈습. 공공장소는 그 누구도 나만의 공간이라 주장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상대를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중이 환호했고 사진기와 휴대폰 카메라가 연신글을 비추었다. 그날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직후 여러 매체에서는 공공장소 존중 스피커 시리즈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손흥민 박물관 갈등 계기로 사회적 이슈 제기. 안내원까지 참여 현장에서 화해 분위기 같은 긍정적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댓글에 좋은 취지다.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반응을 달며 호응을 보였다. 박물관 측도 이후로는 내부 규정과 친절 교육 방식을 재점검했다. 그 안내원은 매주 서비스 응대 교육에 참여하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비록 처음엔 이거 정말 귀찮다 하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점차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해하겠구나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민원이 줄어들었고 관람객들은 직원들이 훨씬 부드럽게 안내해 준다는 평을 남겼다. 어느 날 안내원이 박물관 로비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던 중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한 관람객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는데 뭘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규정 같은 걸 잘 지키며 편히 구경하고 싶어서요. 혹시 조언 좀 주시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안내 책자 보세요. 정도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친절하게 박물관 지도를 건네며 말했다. 물론이죠. 우선 1층 전시부터 훑어보시고 특히 2층 유물 전시는 조용히 보는 게 좋아요. 사진 촬영은 플래시 없이 가능하고 음료나 음식 반입은 안 되지만 지하에 카페가 있으니 거기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님은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안내원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느낄 수 없던 기분 좋은 뿌듯함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이후로 박물관에서는 공공장소 에티켓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물론 손흥민이 직접 매번 참여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후원한 강연 시리즈는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존중이라는 주제로 학교와 기관, 도서관 등에서 작은 워크숍도 활발히 열렸고 언론은 이를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며 칭찬했다. 박물관장과 시 관계자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물관 내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관람객 의견을 받아 개선 작업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덕분에 이 박물관은 어느새 직원이 친절한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점차 얻기 시작했다. 예전과 달리 관광 사이트 후기에는 안내원들이 예의 바르다, 관람객을 배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물론 완벽하게 변화했냐고 묻는다면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달리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안내원 역시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있었다. 한 번은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동안은 규정만 강조하면 일이 수월해진다고 생각했어. 규정을 어긴 관람객 잘못된 사람으로 딱 결론 짓고 내 역할은 단속이라고만 여겼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겠어. 같은 규정이라도 예를 들어 아이가 물이 필요하면 근처에 정해진 음수대나 휴게실을 안내해 줄 수 있고 큰 소리가 나면 먼저 무슨 일로 통화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동료가 환하게 웃었다. 그렇지.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고 그걸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그렇게 하면 손님들도 고맙게 느끼고 스스로 조심하게 되더라. 안내원은 작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응, 맞아. 이게 더 좋은 방식이더라.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결국 박물관 갈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유명인에 대한 불친절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장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함께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났고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며칠 뒤 박물관이 재정비된 이후의 소식을 취재하던 기자가 안내원을 인터뷰했다. 안내원님, 지금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와의 갈등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살짝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죠. 사실 처음엔 억울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태도가 너무 단정적이었어요. 이제는 관람객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 나애가 규정을 지키게 만드는 단속자가 아니라 편안한 관람을 돕는 안내자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좋은 변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내원은 잠시 생각한 뒤 또렷이 말했다. 배려라고 생각합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옆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떠올리는 거요. 그리고 관람객을 대할 때도 이분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하는 거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 멘트를 준비했다. 감사합니. 오늘 인터뷰가 많은 분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 같습. 이제 곧 기사를 올릴 텐데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려 문화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정말 작은 태도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손흥민도 멋있고 안내원분도 용기 내 주셔서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직원들도 이런 교육 받으면 좋겠다 등등.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기 주변의 공공장소 상황을 떠올리며 개선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댓글 중엔 이런 말도 있었다. 문제는 어디든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시키느냐다. 이번 사례에서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 실제로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극장 등과 협력해 서로를 존중하는 매뉴얼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겪는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공간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 두 번째 스피커 시리즈가 열렸다.
이번에는 한층 더 많은 사람이 몰렸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냈다. 손흥민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짧게나마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느낌니? 유명인이라서 무언가 특혜를 바랄 생각은 전혀 없지만 때론 제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일이 커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에도 파급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 사실 존중이라는 말은 한 번 들어서 끝날 게 아니라 늘 습관처럼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해요. 이 강연 시리즈가 그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고 관객들 사이에서 멋져요, 파이팅! 이란 외침이 나왔다. 분위기는 뜨거웠다. 곧이어 이날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박물관 안내원도 짧게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야말로 일반인인데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 제가 한때 과격한 말투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박물관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제가 속한 곳뿐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퍼졌으면 합니다. 관객들은 안내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안내원은 손흥민과 다시금 짧은 인사를 나눴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설 기회를 주셔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제 의도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공공장소,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갈등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박물관을 방문한 이들은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안내원님이 정말 친절하네요. 직원분들이 여러 면에서 신경 써 주시네요. 하는 반응이 늘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좋은 변화를 보며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훨씬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어느 늦은 오후 관람을 마친 가족이 안내원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오늘 재밌게 봤어요. 아이도 즐거워하고 규정 설명도 차근차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원은 환히 웃으며 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 잘 돌아가세. 다음에 또 뵐게요. 가족이 떠난 뒤 안내원은 본인이 건네는 잘 돌아가세요라는 인사가 예전보다 훨씬 진심으로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다. 관람객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으로 대할 때 서로가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지. 이 작은 깨달음이 지속되길 바라며 그는 곧 다시 로비 중앙으로 돌아갔다. 다른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는 공공장소들을 떠올린다. 카페, 도서관, 지하철, 공원, 체육관. 거기서 겪는 작은 불편이나 갈등에 대해 혹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순간들을 돌아본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진다. 나도 혹시 저 안내원처럼 정당함을 명분 삼아 누구를 지나치게 몰아붙인 적은 없을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본다. 손흥민이 추진하는 공공장소 존중 스피커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한 모두가 작은 결심을 해보게 된다. 다음번에 어떤 공공장소에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일단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규정을 강조하되 존중의 언어로 전달하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도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필 줄 알겠다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내일이나 모레 혹은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지 모른다. 그때 손흥민과 안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던 이 작은 움직임을 떠올려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 주길 바란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다. 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테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물관의 로비 앞 또 한 명의 안내원이 다정한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넨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갈등 상황을 만나거나 혹은 좋은 사례를 보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저희도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문화 만들기에 함께하겠습. 그리고 다음에 또 열릴 스피커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분명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어느 관람객이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네, 물론이죠. 앞으로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널리 퍼뜨릴게요. 서로에게 건네는 짧은 대화가 어쩌면 다음 이야기를 약속하는 초대장일지도 모른다. 규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장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내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마주한 당신도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위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혹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공장소 존중에 대한 작은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바로 그 가능성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 테니까. 계속 지켜봐 달라. 그리고 함께해 달라. 당신이 머무는 모든 장소가 좀 더 따뜻하고 존중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